네, 앞서 이제 전세 사기 이 주의사항, 계약 시 뭐 특약사항은 뭘 넣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 전세 임차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좀 다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이 올 하반기에 입주가 이제 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하반기에 이제 16,000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24,000세대 중에 16,000세대 정도 되니까 한 70% 정도가 입주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되면은 뭐 좀 전세 문제가 이제 터지는 경우들도 더 많아질 걸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새 아파트로 뭐 이사를 가고 싶어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집을 빼지를 못하니까 팔지도 못하고 또 전세에 거주하시고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전세 보증금도 또 못 받고 이러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역전세는 뭐 기본이 됐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역월세까지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추세는 뭐 오히려 이제 전세 시장을 안정화를 시키는 뭐 이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보증금을 좀 돌려주든지 아니면 뭐 줄어든 만큼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뭐 납부하든지 뭐 그렇게 서로 합의를 맞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임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은 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역전세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역전세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이제 보증금 일부를 반환을 이제 해줘야 되죠. 이럴 때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소장님? 일단 역전세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게 원하지 않지만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제 그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갱신이 가능한지 네, 꼭 그죠. 확인하시고 네, 네, 역전세 계약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역전세로 계약 갱신한 경우에 이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아니면 네,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해서 네.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이제 시간에서도 보증보험 뭐 가입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또 계약할 때 보증보험에 이제 또 가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 확인을 이제 또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제작성을 하는 거는 어떻게 줄어든 보증금으로 이제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계약서 작성하실 때 예. 줄어든 보증금 명시하시고 그리고 임대 기간 네, 그리고 서로 인적 사항 쓰고 네, 네,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은 만큼 영수증을 써서 이제 네, 주시면 네. 됩니다. 또 받은 만큼 수정을 줘야 되고, 그에 맞춰서 또 이제 확정일자를 이제 또 받아야지 이제 되는 상황인 거고요. 확정일자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네, 네, 신규 계약할 때 처음 계약할 때 확정일자 받은 걸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다고 해도 네, 네. 기존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확정일자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제일 처음 들어온 날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이제 그 효력을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재작성을 하더라도 계속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기존 2년이 지나서 임대보증금이 줄어들었지만 이게 이제 더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역전세나 역월세 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원해서 네, 계약 네. 갱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임차인이 여기서 더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 네. 특약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음, 미행사함 음. 요거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해서 뭐 역전세로 해가지고 계약을 연장을 했다. 이러면 다시 이제 2년이 지나서 4년 뒤에는 임차인이 그때는 또 전세가 또 이제 너무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 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않습니까? 있죠. 그러면 또 이제 임차인은 그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번
쓸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럴 경우에 이제 또 전세 대출이 이제 또 있는 경우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럴 때는 뭐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세 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보통 전세 대출이 80%를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보통 이게 감액 부분, 이제 돌려받는 부분, 그게 그 부분이 20% 그러니까 네, 임차인의 자금이 안쪽이면 네, 그냥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역전세 계약서를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20%보다 임차인의 본인 자금보다 넘어가는 금액을 반환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네. 임대인은 이제 은행 쪽에 알려야 됩니다. 이게 네, 네, 네.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임대인 쪽에 질권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 임차인에게 그 넘어가는 금액을 바로 지급을 했다가는 은행에도 이중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은행에 이제 전세 대출금 상환 신청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임대인이 그 금액만큼 이제 은행 쪽으로 바로 반환을 하는 네, 게 네, 네. 안전합니다. 아, 네, 이게 또 전세 대출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또 좀 복잡할 수 있는 사항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전세 대출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임차인한테 그죠 이제 보증금 일부를 상환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 네. 예, 그럼 이제 또 이중 지급한 게 이제 되기 때문에 꼭 은행에 먼저 네.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뭐 일부 상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지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이제 뭐 이렇게 뭐 일부라도 상환을 하면 그래도 이제 좀 다행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이 이제 또 줄어들었고 네. 그리고 줄어든 상황에서 나중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또 쓴다라고 하면 또 훨씬 이득이니까. 그렇죠. 그죠? 뭐 임차인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보증금 일부라도 못 돌려주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요즘에 또 뭐 역월세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던데요. 네. 지금 임대인이 갑자기 돌려줄 목돈이 없다. 그러면은 네, 역월세 계약서를 써서 네, 네, 조금씩 이렇게 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주면은 뭐 원금하고 또 같이 돌려줄 수도 있을 거고, 네. 그죠? 네.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제 이 지금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서 전세금이 이렇게 다운이 된 만큼을 이제 월세 개념으로, 그러니까 은행의 이제 이자 개념으로 네. 이렇게 이제 임대인이 거꾸로 이제 임차인한테 이렇게 이제 돈을 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럴 때는 뭐 계약서를 어떻게 뭐 또 제작성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때는 이제 임대인이 감액분을 역월세로 이제 네.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역월세 이제 지급 방식, 네, 그리고 네. 지급 계좌, 지급 기한, 네. 그리고 지연이자 이걸 꼭 쓰셔야 되거든요. 그럼 계약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뭐 언제까지 이제 이걸 이제 월세로 주겠다. 네. 이런 거를 이제 계약서로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놔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 뭐 할 때 이제 뭐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럼 이거는 역월세는 이제 전세 보증금의 네. 감액분에다가 이제 합의한 이자율 또는 아니면 예, 전월세 전환율. 네, 전월세 네. 전환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2%. 2%를 적용을 그거를 하는 적용한 거니까. 이자율.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감액분 그것을 곱해서 12개월로 나누면은 네. 이제 역월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이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임대인하고 이제 임차인하고 합의를 해야 되니까 네. 임차인이 뭐 한 10%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임대인이 네. 뭐 급하면 준다 할 거고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임차인은 나간다 할 거고. 근데 현장에서는 또 너무 네. 과도한 이제 예. 금리를 요구하면 예. 또 이제 또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문제 그건 예. 뭐 바로 분쟁이죠. 예. 그래서 임차인의 목표는 항상 그겁니다. 네.
계약기간까지 잘 살고 예. 보증금을 잘 받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거 네.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네. 이유를 요구를 하면은 또 마지막 나중에 나갈 때 네. 또 이제 돈을 또 받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상황이 또 가불이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임대인이 또 열받아갖고 나머지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피곤합니다. 보통 뭐, 예, 이래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3, 4개월 정도는 뭐 질질 끌다가 뭐 이렇게 이제 내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사실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뭐 경매 신청을 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하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예,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골세도 뭐 최근에 이제 한 뭐 1, 2년 전에 이제 나온 개념이기는 한데 뭐 제가 생각해 볼 때도 뭐 쌍방간의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뭐 또 저는 이런 걸 이제 또 몰랐으니까 무조건 전세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또 이런 개념이 있었으면 또 쌍방간에 또 합의를 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또 도구가 되는 거라서 예, 뭐 잘 또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월세를 이제 뭐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전세 보증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조정을 해서 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골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네. 지연이자 개념이기 때문에 지연이자. 네, 네. 보증금 감액은 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주시고. 보증금은 그대로 둬야 되겠죠. 네네, 이곳은 이제 네. 이자 개념을 받는 거라서 네. 이제 나중에 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 보증금을 다 돌려받습니다. 네, 그죠. 그렇게 네, 계약서를 네.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세가, 보증금 시세가 줄어든 만큼에 대한 부분을 원래는 이제 보증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대신 그만큼에 대한 이자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계약서 작성할 때 전세 보증금은 낮춰서 계약을 하는 거는 아니다. 예. 만약에 하게 되면은 자기가 처음에 들어갔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대항력을 잃는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보장을 못 받죠. 그냥 자기 돈에 대한 네. 부분을 보장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경매에 넘어갔었을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만 인정이 되는 그만큼 거죠. 네. 이제 자기가 이제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네. 그리고 또 임대인이 또 이 사이에 그 줄어든 만큼 또 대출을 또 이제 또 뭐 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뭐 이렇게 이제 이걸 이자를 이제 받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이게 또 소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냥 임대인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국세청에서 뭐 개인 간의 뭐 이런 거래에 대해서 잘 확인은 안 할 텐데, 뭐 혹시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일단 이렇게 유권 해석이 없어서 네, 지금 여골세에 대한 유권 해석이 없어서 아직까지 뭐 판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법정 분쟁에 휘말리면 소송이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여골세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 방법 아니고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방법.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 그러면은 뭐 임대인은 뭐 어쨌든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뭐 반환을 못하는 상황까지 간 상태고 다음 임차인도 안 구해지는 상태니까 이 여골세를 이제 제한을 했을 텐데, 웬만하면은 이제 이 소득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뭐 안 하는 게 좋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라도 합의가 되면은 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 역전세라든지 이 역월세, 뭐 신개념의 이제 또 방법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전세 계약보다는 또 월세 계약을 또 이제 선호하는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또 이게 이제 또 전세가 또 귀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 전세를 이제 더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뭐 이거는 또 일시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뭐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만 이 시기만 지나면 또 내년, 내후년에는 또 다시 전세가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뭐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역전세하고 역월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우리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부동산 스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